1917년 10월 그 유명한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개판된 중국은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유행하기 딱 좋은 여건이었는데, 당시 일본 유학가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책들을 공부하고 돌아온 이대세라는 양반이 베이징 대학의 도서관장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 공산주의 관련 책들을 오지게 구입해서 구비해두기 시작하고 있었죠. 이후 공산주의 쎄뺑이 책 오지게 많은 이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 사서로 취업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 모택동 마오쩌둥이었습니다. 신의 혁명 이후에도 중국은 개판이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뒤졌어도 위안스카이의 부패한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수많은 군벌들은 아직도 베이징 자금성에 존재했었으니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베이징 정부, 중화민국, 북경정부, 북양정부라고 부릅니다. 지난 편에서 말했다시피 순원은 위안스카이가 연방에서 일본으로 우선 런했습니다. 순원은 위안스카이 죽은 이후 베이징 정부와 사이 안 좋았던 다른 군벌들에게 가서 다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걔네들도 순원 이용해 먹다가 단물 빠지니 위안스카이와 똑같이 순원을 또 버립니다. 그렇게 순원의 삼민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화민국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원은 소련과 손을 잡습니다. 바로 순원과 소련의 요패공동 선언이었죠. 이 선언을 통해서 소련은 순원 국민당에 어마무시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일치이고 절치이던 순원의 국민당은 그 군벌들을 개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련은 중국 공산당도 아니고 도대체 왜 순원의 국민당을 도와줬을까? 1920년대 초만 해도 중국 대륙에서는 대략 이 정도 구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원의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저 형아들 싸움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세력이 개털이었죠. 게다가 중국 공산당은 레알 참 트로트 뽀잡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안스카이가 죽기 전에 아무리 순원을 쳐냈어도 당시 중국 대륙의 수많은 양민들에게는 순원이라는 얼굴 간판이 기억될 뿐,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은 듣보잡이었죠. 한편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키는 러시아, 이제 소련의 레닌,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머가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저 중국 대륙이 눈에 보였던 거죠.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 대륙에서 마오쩌둥이 속해 있던 중국 공산당은 개듣보잡이었고, 순원과 장제스가 있던 국민당은 약간 조금 인싸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듣보잡인 중국 공산당원들이 이미 네임드가 되어 있던 순원의 국민당과 합치게 해놓고, 당시 중국 내부에 시끄럽게 하는 위안스카이 후예들의 베이징 정부와 그 외 군벌들을 차차 다 정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중국 공산당원들이 네임드가 되고 세력이 확대된다면 그때 가서 국민당 뒤집고 공산주의 국가 만들면 된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무시한 소련의 속을 순원과 장제스는 모르고 있던 것일까? 위안스카이 죽고 난 이후 레알 개판된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 게다가 나눠먹게 하려는 서구 열강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생국가로 재탄생하고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려는 목표를 가졌던 소련 말고는 순원과 국민당을 굳이 도와줄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퍼뜨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레닌의 미끼를 일부러 덥석 물어줬어 군사적 물자 지원들을 일부러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공산당의 심취해 있던 마오쩌둥은 1919년부터 주제 파악 못하고 전 세계의 공산주의에 완전히 심취하고 미쳐있는 홍위병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작부터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 홍위병들이 나중에 뭔 짓거리 하고 다닌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아무튼 1921년 8월 상하이에서 제1회 공산당 창립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중국 공산당. 그렇게 생겨난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해야만 소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 더럽지만 일단 힘을 합한 순원의 국민당. 그렇게 일자 국공합작을 통해서 북벌, 위안스카이에 썩어빠진 군벌 후예들이 버티고 있는 저 베이징에 있는 북쪽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공합작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1925년 3월 12일 순원이 간암으로 사망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신적 지도자 순원이 죽자마자 당연히 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순원 죽고 얼마 뒤였던 1925년 8월에는 랴오중카이가 암살당합니다. 그를 누가 죽인 건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으나 중요한 건 그가 공산당원은 아니었지만
좌파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고갑작은 표면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사라진 것이었는데 중국 공산당원들이 공산당원이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중국 국민당 당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순원의 국민당 안에는 오직에 다행한 사람들이 담겨 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좌파였던 랴오중카이가 누가 죽인 건진 아직도 몰라도 암살을 당했으니 당시 중국 국민당을 지원하던 소련과 공산당원들은 국민당 우파 새끼들이 한 짓이라며 수많은 우파 지도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국 국민당 주요 요직에 이제 중국 공산당원들을 앉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장제스는 살아남았었습니다. 장제스는 순원이 죽기 전부터 결코 공산당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소련과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이끄는 건 탐탁치 않았지만 소련의 지원 없이 베이징을 조지려는 북벌은 당시 정말 어려웠습니다. 당시 국민당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이자 공산당 실효요하고 있던 장제스는 베이징을 조지기 전까지 일단은 소련의 지원이 끊겨선 안 되기에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 안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수많은 중국 공산당원들은 이제 베이징을 조진다던 그 북벌은 뒤로 한 채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기본이 되는 노동자, 농민들이 사회를 아예 깨끗하게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중국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주석, 중국 국민당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장제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반대하면서 일단은 베이징을 덥석 먹으러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소련과 공산주의자들 눈에 장제스는 소련과 협력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베이징을 함락시킬 것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양이 새끼인지 호랑이 새끼인지 모르고 공산주의자들은 일단은 장제스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장제스의 오더 아래 대부분의 중국 공산당으로 물들고 있던 중국 국민당 혁명군대는 난징과 상하이를 다시 탈환해내고 중국 대륙의 영토들을 조금씩 흡수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련에게 눈웃음 치면서 지원 계속 잘해달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한편 당시 마오쩌둥은 후난성에서 농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이후 그 유명한 중국 국무원 총리까지 지내며 헨리 키신저까지만 하던 저우얼라이는 장제스와 함께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제스는 수많은 국민당 중앙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하고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장제스는 계속 국민당 내부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내버려두면 베이징 조지는 건 고사하고 얘네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차하다가 다 같이 처망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국민당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장제스의 북벌 계획도 점차 방해받기 시작합니다. 장제스는 공산당원들에게 입 다물고 위대한 영도자 장제스가 하는 북벌, 베이징 토벌 전쟁이나 따라오라며 공산주의자들을 대거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수많은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공산당원들, 그리고 국민당 내부에서 공산당원은 아니었지만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장제스를 국민당 혁명군 총사령관직에서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자 장제스는 어디 니까지 것들이 나를 면직시키냐며 1927년 4월 12일 면직 상태에서 거라며 공산당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상하이에서 대대적인 군사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공산당원과 군대들을 조져버립니다. 이제 장제스는 국민당 총사령관이자 강력한 군대를 기반으로 자신이 이끄는 정부, 자신이 이끄는 국민당, 자신이 이끄는 중화민국, 장제스의 난징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국공내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정말 복잡해진 것이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아직도 처남아있던 베이징의 위안스카이 후예들, 그리고 그 후예들은 일본에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또 일본이 등장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